여기 가이드라인을 좀 올려놨는데 30분을 할지 뭐 몇 분 할지 이제 잘 모르겠고 이거 좀 제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30분보다는 적게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저번에 공지한 대로 녹화를 한 영상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하니까 학생들이 한두 명씩 이제 꼭 뭔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까지만 무료로 녹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끊겨가지고 제출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제출하는 그러니까 영상 촬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썼습니다. 맥이랑 이제 윈도우로 나눠서 썼고 각자 오늘 이제 요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연습해가지고 한번 이제 1시간 촬영해서 이제 내는 거를 해보시면 되고 제출을 이제 여기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 뭐 그냥 별로 상관없어요. 제출 안 해도 그냥 내가 시험 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레포트란에 올리기는 했는데 뭐 점수를 뭐 가지고 요거를 갖고 점수를 깎거나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요것도 있는데 답안지 제출 연습.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강의 노트처럼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고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듣죠. 이거 클릭해서 시험도 이제 요거 클릭해서 시험 푸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풀고 이 폼 파일을 저장해 갖고 LMS에 내면 되는데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은 학생이 있으면 아마 다 낼 줄 알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서. 근데 혹시 이것도 이제 모르는 학생들은 막 코드를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막 메모장 켜서 텍스트에 다 코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거 제출하는 방법을 한번 익히면 편해가지고 요 방식으로 요것도 그냥 연습을 해보라고 이제 올린 거고 IPI MB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도 있고 제가 수업할 것도 많고 마음이 되게 급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한 거를 조금 살짝 이제 복습을 하면은 오늘 이제 좀 옛날 내용이 필요해 가지고 대충 여기다가 쓸게요. 시벤코 정리라는 게 있었죠. 시벤코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시멘코 정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다 맞출 수 있어 내가 이런 느낌이죠. 근데 트레인에서 그쵸? 트레인 데이터 한정해 갖고 다 맞출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멘코 정리의 뭐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멘코 정리만 알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를 제가 소개를 했었죠.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레인에서 다 맞추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테스트에서 잘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뭐 대충 이제 이러한 느낌의 내용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 이슈를 잡기 위해서 제가 소개한 방법이 이제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인데 이것도 좀 러프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이제 학습할 때 열심히 학습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학습하면은 오히려 이제 좋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노드를 임의로 빵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성공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좋다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트리 계열에 좀 익숙하신 분은 요게 랜덤 포레스트 아이디어랑 좀 닮았죠.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르면 그냥 몰라도 돼요. 요 아이디어는 이제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좀 한 내용이었고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또 좀 종합하면 이제 GPU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GPU 메모리가 되게 이제 아깝단 말이에요. 비싸요, 이거. 그쵸? 비싼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 갖고 되게 단순화시켰는데 확률적 경사관법을 쓰면은 메모리에 적은 데이터만 올려도 되는 게 이제 좋죠.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만 갖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있던 거고 그 장점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꼭 돈이 없어서 이 알고리즘을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래부터 있던 알고리즘이고, 그 확률적 경사감법이 알고리즘 자체에도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 이제 대충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조금씩 쓰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이었죠. 이게 지금 딱 보니까 느낌이 또 어때요? 데이터를 다 써야 돼. 다 써야 되는데 조금씩만 써면서 그냥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약간 대충대충 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그 약간 드랍아웃이랑 뭐가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오버핏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얘는 노드를 몇 개를 그냥 선택을 해서 학습하는 거고, 얘는 이제 옵저베이션을 몇 개를 이제 선택하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혹시 트리 계열이 익숙하면 요거는 랜덤 포레스트 느낌이고, 얘는 백인이라고 있습니다. 옵저베이션을 몇 개만 뽑아갖고 업데이트하고, 아니 그거 학습을 시키고, 또 이제 또 다른 거를 이제 학습시키고 해서 뭐 평균을 내는 뭐 그러한 알고리즘인데, 걔랑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오버핏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얘는 그 알고리즘 자체의 장점이, 원래는 이제 그 글로벌 민이 있고 로컬 민이 있을 때, 글로벌 민이 있고 로컬 민이 있을 때 그 뭐 아담 이런 거 쓰면 로컬 민을 잘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 가속도를 가지고 확 밀어버리니까 힘으로 잘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그 경사 자체를 대충대충 구해요. 그래서 원래 딱 그 정해져 있는 뭔가 공면을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고, 그 공면이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로카민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로팔민에 빠졌다가 튀어나오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약간 거기를 이제 빠르게 이제 휙 지나가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공면이 흔들리기 때문에 로카민에 또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빠졌다가도 금방 탈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관법, 일단은 그 우리는 이러한 알고리즘적인 장점이 없어도 써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 사실 그게 제일 크긴 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만큼 올릴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없었고 써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너무 좀 가난한 마인드로 이제 가질 필요도 없는 게, 이거 자체에도 약간 이제 장점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오늘 할 거는 그 지금 일반적인 세팅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좀 문제를 단순화해 가지고 막 트레인만 계속 학습시키고 막 이랬는데, 보통은 이제 트레인 테스트가 있는 데이터 세팅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겠죠. 데이터 세팅에서 그리고 원래는 막 그 드랍아웃 레이어 이런 것도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드랍아웃을 써야 될 때도 있었죠. 드랍아웃을 쓰면 약간 골치 아픈 게, 네트워크 모드를 뭐 이벨리에이션 모드 아니면 트레이닝 모드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것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뭐 그 경사관법도, 그러니까 확률적 경사관법도 쓰고, 그러니까 미니 배치도 쓰고 GPU도 쓰고,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열심히 배운 거잖아. 그래갖고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할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벤코 정리를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들었던 예제가 요 예제인데, X는 이 그 0하고 1에 이제 그림이 있는 이러한 자료입니다. 제가 그냥 데이터 예쁘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숫자들이 정리되는데, 이거는 쉐입이 784고, 요거를 이제 진짜 이제 그거를 보고 싶으면, 숫자가 나오는지 보고 싶으면은 요거를 리쉐입 해줘가지고 매트릭스처럼 만든 다음에 plt im show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숫자 0일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요러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x 0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y 0에 대한 거는 프린트 y
0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라벨이 텐서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요 데이터인데 이거를 우리가 28 곱하기 28 형태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28 곱하기 28에서 어디로 가는 매핑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다 펼쳐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x는 요게 784인가? 784의 이제 디베저를 갖고 있는 매트릭스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x에서 이제 y로 가는 매핑을 이제 배우고 싶은데 이게 언더라인이 뭔지 알 필요 없다. 그냥 뭐가 있겠지. 그리고 뭐가 있든지 시벤코 정리에 의해서 맞춰주겠지 하고 그냥 맞춰버렸잖아.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찝찝했던 게 언더라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얘가 진짜 뭔가 이제 잘 된 건지 이런 좀 찝찝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찝찝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문제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눴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는 이제 x, y가 있는데 이 트레인 데이터에는 12665개 이제 그 이미지가 있고 요거는 테스트는 제가 xx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는데 테스트에는 2115개의 뭔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0일이 섞여 있어요. x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x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xx는 안 보여줘. 내가 일부러 모델한테. 그리고 학습이 다 됐는데 얘가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리면은 xx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 세팅이 이제 되게 일반적인 세팅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xx의 이제 쉐입 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x의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의 쉐입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이 이제 이만큼 있고 테스트가 이만큼 있고 x의 이제 디멘전은 784인데 784인 이유는 원래는 이제 28 곱하기 28의 이제 픽셀이었는데 이걸 제가 펼쳤다고 했죠. 그다음에 y는 당연히 얘하고 짝이 맞는 이런 거가 돼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디멘전은 이제 1입니다. 왜냐면 컬럼 벡터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거 이제 지웁시다. 학습을 해봅시다. 학습을 하는데 이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치 nn 시퀀셜 이렇게 하고 토치 nn 네트워크를 처음에 784를 뭘로 이제 받아주는 네트워크를 짜야 되는데 한 32 정도로 받겠습니다. 저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30 얼마로 받았던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렐루를 한번 거치고 그럼 이제 렐루를 거치 이거의 차원은 n,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가 32개의 차원이 몇 개의 차원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y가 이제 그 n 곱하기 1 디멘전을 갖고 있으니까 1차원으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32가 1로 가는 변환을 다시 한번 걸어주고 마지막에는 이 변환의 결과는 어떠한 이게 실수값일 텐데 이게 y는 0 또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그모이드로 눌러가지고 0과 1 사이에 숫자들로 맞춰주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지?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은 토치에 요거를 해서 MSE 로스 잡아주고 또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토치에는 옵팀 이거를 아담으로 제가 원래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거로 하겠습니다. 아담으로 하니까 너무 빨리 맞춰서 재미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일부러 좀 안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옛날에 우리 배웠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정은 끝났고 그 다음에는 F4 해가지고 막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F4를 돌리기 전에 이제 요 단계까지만 제가 이제 코드를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F긴 레인지 몇 번 할까? 100번? 100번 하고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텝 1은 이제 Y 해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X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y에서는 뭐 최초의 뭐 직선이나 곡선이나 뭐 이제 그런 거니까 로스를 계산하고 처음 구하는 y햇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로스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로스를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네, 초기화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네트워크 이제 X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학습이 안 되네. 그렇죠? 얘가 지금 0.5보다 크면은 우리가 1로 놓는 거잖아.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뭐하고 비교하냐면은 이제 y 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요거하고 y 값이랑. 그래서 여기가 이제 true가 나온다라는 거는 맞췄다는 거고 false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틀렸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면 accuracy가 될 텐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불 타입이라서 계산할 수 없다고 나와서 이거 플러스로 한번 바꿔주고 이렇게 평균을 내면은 accuracy가 이제 나오게 되죠. 58% 정도? 한 200 정도로 할까? 그러면은 좀 올라갔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200번 학습한 거죠. 한 300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300번 300번 하니까 이제 한 95% 정도 이제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 매 에폭마다 어떻게 이게 학습이 되는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에폭 시작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여기가 이제 에폭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제 한 에폭이 끝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는 에큐러시를 그때그때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ACC 이렇게 이제 받아주고, PRINT ACC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에폭이 지금 처음에는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고, 뭐가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옵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면은 10을 5로 나눈 나머지가 계산이 돼요. 만약에 이거를 9라고 이제 바꾸게 되면은 9를 5로 나누는 나머지는 이제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좀 응용해서 if f 나누기 5 그러면은 여기는 f폭이 5의 배수일 때 나머지가 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0이다. 요렇게 이제 잡아주면은 이 조건일 때만 그 얘가 실행이 되게 돼요. 그럼 좀 이제 적게 나오고 f폭이랑 이거랑 이제 같이 보면은 f폭이 이제 0일 때 5일 때 막 요렇게 이제 쭉 나오게 되죠. 5면은 또 너무 많으니까 50이라고 하면은 50 f폭마다 이제 바뀌는 게 쭉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게 f폭이 요렇게 하면은 0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를 1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바꿔줍시다.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자료용이 텐서인데 여기에 아이템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그 플롯 형태로 바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줍시다. 이렇게 되고 다시 보면은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에폭별로 이제 에큐러시가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렇죠? 토치 매뉴얼 토치 이거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강의 노트에 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조금씩 올라가네. 그러면은 그냥 이거 뭐 큰 쓸데는 없는 건데 이거 f 스트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넘버 오브 f폭 이렇게 해서 f폭 이렇게 하고 슬러시 t 하고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에큐러시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ACC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 좀 보기 싫으면 스페이스 한 2개 넣으면은 아마 맞춰질 거예요. 3개 넣어야 되겠다. 맞춰졌죠? 예, 여기도 너무 많이 나와 쓸데없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요런 거는 그냥 짜잘한 파이썬 문법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리되죠. 그래서 한 50의 폭 지났는데 요거고 100의 폭 지났는데 이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뭐 한 이제 300의 폭 정도 지나면 79%한 500번 넣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대충 한 96%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라고 이제 했는데 누군가가 비판을 할 수도 있죠. 이거 오버피팅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거 맞아?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트레이닝 에러가 하면 당연히 이 숫자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XX라는 거는 제가 숨겨놨어요. 얘네들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얘를 갖고 학습시킨 적이 없는데 이것도 네가 잘 맞춰? 그럼 인정할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봅시다. 그럼 이제 또 넣으면은 이제 뭐가 나오고 0.5보다 이제 큰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 0.5보다 큰 게 YY 이렇게 하면은 트루 폴스가 되고 요거를 플롯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네. 그쵸? 얘는 0.96. 오히려 이제 테스트에 이제 그러니까 저 실전에 이제 강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까지 우리가 에큐러시가 이제 97 정도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보여지지 않은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모형을 이제 믿고 쓸 수 있겠다. 어디에 한정해서 그냥 0이랑 이제 1에 이제 있는 사진을 구분하는 정도에서 쓸 수 있겠다. 이게 보통 기본적인 코딩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스텝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코드를 잘 외우지 못하고 스텝을 나눠서 외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스텝 1, 2, 3, 4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은 데이터 분석할 때 항상 저는 이 스텝을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처음 스텝은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요 코드는 그냥 제가 아마 시험 볼 때도 이제 줄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가 이제 되었다고 치고, 요 데이터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적합을 시켜야 되는데, 적합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보통. 그래서 적합 전에 뭔가 네트워크도 좀 설정을 해야 되고, 이 네트워크를 설정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떠한 모델링을 이제 할지, 여기 노드스를 몇 개로 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용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학습에 이제 필요한 준비 같은 거를 하는 게 스텝 2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는 게 스텝 3고, 그 다음에 학습된 결과가 이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뭐 분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레인 에큐러시도 좀 살펴보고, 테스트 에큐러시도 살펴보고, 뭐 이러한 이제 과정이 스텝 4가 됩니다.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큐러시만 보지 않고 뭐 리콜이라든가 뭐 F1 스코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도 있거든요. 하여튼 분석이 이제 적합이 다 끝나고 이게 적합이 진짜 잘 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모델이야 라는 거를 분석할 때 뭐 시각화도 해보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다 스텝 4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피팅을 잡는 방법에 제가 드랍아웃 소개했잖아요. 근데 드랍아웃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다른 방법 중에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얼리 스타핑이라고 있습니다. 얼리 스타핑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거 지금 보세요. 트레인 에큐러시가 이렇게 돼 있어. 트레인 에큐러시가 만약에 0.5295다 이러면은 안 봐도 오버피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찍어도 0.5가 나오잖아. 근데 무슨 뭐 트레인에서 잘못하고 테스트 뭐 그런 게 이제 없을 것 같잖아요. 얘는 학습을 못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0.96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은 얘가 뭔가 이제 트레인에서 너무 많이 맞추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는 오버피팅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오버피팅이라고 좀 의심이 들어요. 근데 내가 적당히 이런 데서 끊어버려 내가. 그러면은 좀 오버피팅이 방지되겠지.
그러니까 학습을 내가 정해진 에폭만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공.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학습하면은 잘못하면 오버피팅 될 것 같으니까 학습하다가 그냥 멈춰요. 그러니까 좀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다가 한 367 에폭에서 90점 넘었네.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트레인만 가지고 학습할 때는 내가 그럼 언제 때려치지? 오버핏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테스트를 넣어봐야지 트레인이랑 비교를 하면서 트레인 에큐러시가 되게 높은데 테스트 에큐러시가 낮으면은 오버피팅이었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그게 아니면 내가 이걸 언제 때려칠지 모르잖아. 그럼 어떡하지? 약간 꼼수를 쓸 수 있어요. 트레인을 또 나눠. 그러니까 이 트레인은 우리가 학습할 때 쓰라고 준 거고 얘는 평가용이잖아요. 근데 이 트레인 자체를 또 나눠. 그래가지고 이 트레인을 내가 예를 들어 갖고 한 300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 맘대로 200개만 학습해요. 그 다음에 100개는 밸리데이션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학습을 중간에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용도로 남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남겨놨다고 치면은 데이터셋이 트레인 테스트가 아니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으로 이제 나눠지고 이 과정에서 요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폭이 끝날 때 X의 이제 트레인 에큐러시를 구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학습에 쓰지 않은 그렇지만 학습하라고 준 X 벨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밸리데이션에 대한 에큐러시를 또 구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학습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트레인에 대한 에큐러시는 되게 높아지는데 밸리데이션에 대한 에큐러시는 높아지다가 만다라고 하면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지. 이게 얼리 스타핑입니다. 그래서 요 에폭이 끝나고 뭔가 이제 해야 될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레인 밸리데이션을 같이 보면서 내가 뭔가 에큐러시를 계산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뭐 리콜도 보고 싶다든가 등등등등 이유로 에폭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이제 여기에 에폭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코드를 여기에 보통 정리를 하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 점점 코드가 복잡해지는데 드랍아웃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보니까 적합 잘 된 것 같은데 그냥 괜히 드랍아웃 쓰고 싶어. 원래는 드랍아웃은 오버피팅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건데 오버피팅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 정리는 어차피 똑같은 테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 과정에서 드랍아웃 레이어를 넣을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넣을 건데 똑같이 할 건데 드랍아웃을 원래 여기에 넣는 거라고 했죠. 토치 nl 그러니까 그 활성화 함수 다음에 드랍아웃을 넣는다고 했죠. 이왕 할 거 화끈하게 0.9 정도 합시다. 이렇게 원래 하는 건데 렐루 한정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설정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학습하는 코드는 이거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학습을 하는 코드인데 이게 살짝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한 에폭이 끝나고 내가 이거를 보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에큐러시를 계산할 때는 드랍아웃 된 상태의 노드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모든 노드를 다 활용하는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폭이 끝나면 얘를 네트워크를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평가 모드로 전환이 되고 드랍아웃 레이어가 무효화 되겠죠. 이 순간. 근데 이 다음 에폭 들어갈 때는 드랍아웃 레이어를 또 써야지 이거를 학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켜줘야 됩니다. 복잡하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폭 시작할 때 드랍아웃 레이어 켜주고 그 다음에 에폭이 끝나면은 이거를 끝 다음에 잠깐 이제 이런 거 계산을 해주는 거지. 하면은 뚝뚝뚝뚝뚝뚝 되고 이게 위에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마 그냥 뭐 조금 다를 거예요. 볼까? 한 이쯤부터 달라지네 약간. 그러니까 드랍아웃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시드가 이제 고정이 되어서 이제 웨이트가 똑같이 들어가도 이게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학습은 잘 됐어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내가 드랍아웃 레이어를 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은 요렇게 코드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폭 다음에 뭔가를 이제 보려면 그렇겠지? 좀 지저분하지만 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그리고 트레인에 대한 애큐러시랑 테스트에 대한 애큐러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넣읍시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94 여기는 이건 뭐지? 90 96 이것도 뭐 오버핏이라고 전혀 의심이 되지 않죠. 오히려 실전에 더 강한 느낌이고 얘는 이제 94% 96% 아까 이제 요거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드랍아웃을 이제 하니까 학습은 좀 안 되는데 이 일반화 성능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짤 수도 있어요. 근데 GPU도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작게 할게요. 글씨 이렇게 이제 복사하고 이렇게 넣는데 GPU를 쓸 거면은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들 있죠. 파라미터도 되게 많겠지만 이거를 어차피 GPU에 올려야 되잖아. 여기에다가 쿠다를 써야 되겠지. 이렇게 뭐 꼭 여기에다 쓰는 거 아니고 뒤에다가 언젠가 한 번은 쿠다를 써야 되겠죠. 네트워크를 올려야 되니까. 학습을 할 때도 이거 또 까다롭다. 이것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랑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서 에폭이 시작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X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는 GPU에 있고 X는 CPU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GPU로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에폭 시작할 때 X는 X to 쿠다 이렇게 해주고 Y는 Y to 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X, Y 이제 다 쿠다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쭉 되겠지? 빠르죠? GPU 쓰니까 빨라졌어. 그렇죠? 확실히 빨라졌죠? 그래서 약간 이제 노력을 해갖고 이제 쿠다로 보낸 보람이 있죠. 확실히 빠르죠 이게. 예측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요. 요 그대로 이제 들고 오면 되잖아. 94%래요. 그렇구나. 테스트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맞추는 게 아니고 테스트에 대한 애큐러시도 봐야 되잖아. ACC는 애큐러시의 약자입니다. 이거 딱 하면은 안 돼.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은 그 지금 뭐 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여기 그냥 디바이스 나오면은 한쪽은 GPU에 있고 한쪽은 CPU에 있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X는 내가 학습할 때 만진 적도 없잖아 지금까지. 얘는 계속 CPU에 있어요. 근데 그쵸? 요거는 이제 CPU에 있지. 근데 네트워크는 지금 GPU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트워크를 CPU에 내리든가 아니면은 XX를 GPU에 올리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얘를 GPU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XX를 이제 GPU에 올리고 YY도 그런 GPU에 올려놔야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되죠? 그래서 GPU를 쓰는 순간 여기 있는 코드가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머리가 이제 좀 슬슬 아파지죠. 근데 나 미니 배치도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우리 지금 아까 처음에 있는 X하고 이거는 미니 배치랑 상관없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X가 원래 CPU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위에 GPU 쓰면서 얘가 지금 GPU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처럼 CPU로 일단 올려주고 다시 XX도 CPU로 올려주고 YY도 그럼 이제 그 데이터 이제 새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런 것처럼 다 이제 CPU에 있죠. 그 다음에 미니 배치를 쓰려면은 그 이제 X에 있는 이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665를 한 번에 다 이제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GPU에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0개씩 나눈다든가 뭐 32개씩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거 나누는 게 또 되게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에 소개를 했죠. 토치, 유틸, 그다음에 데이터 여기에 데이터 텐서 데이터 셋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일단 만들어주고, 그럼 이제 그 데이터 셋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util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주면은 ds 넣고, 그 다음에는 뭐 배치 사이즈 이런 거 있는데, 배치 사이즈 얼마로 할까? 얼마로 했더라? 16. 16으로 합시다. 16.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DL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안에 이제 포문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XI, YI, 그러니까 이 XI하고 YI는 그 이 하나의 배치죠. 근데 제가 이거 그냥 XM이랑 YM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을 미니 배치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프린트 뭐 XM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돌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트, 이게 요게 하나의 미니 배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포문에는 요 세트가 이제 딱 출력되고, 그 다음 포문에 이렇게 이제 묶여서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XM을 볼 게 아니고 XM의 이제 쉐입을 볼까? 그럼 16 곱하기, 그러니까 이건 옵저베이션의 숫자죠. 16이랑 이게 여기 784의 숫자는 다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 쭉 있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뭐 이제 그 약간 이제 찌끄러기 같은 거, 남은 이 9개가 이렇게 있나 보죠. 그쵸? 이거 생각해 보니까 셔플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셔플 이거 트루로 하자. 그쵸? 그 다음에 YM을 보면은 YM도 이제 보면 여기에서 얘가 이제 그 셔플이 됐으니까 이게 0, 1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제 섞여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라벨이 있고, 이게 보면 다 이제 16 곱하기 1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만약에 32라면은 여기 묶음이 32개씩 묶이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DL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포문을 돌릴 수가 있는 상태로 되고, 오브젝트를 이제 설정을 하면 학습 가능하네. 이거는 이렇게 할까?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대로 합시다. 학습. 자, 여기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놓고, 이것까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싫다는 거잖아. 이게 왜냐하면 X하고 Y를 어떻게 쿠다에 다 올리냐, 데이터 많으면 어떡할 거야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이 F4 끝날 때까지 이 라인을 배치별로 하는 거예요. 미니 배치별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서 for XM, YM in DL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XM만, 그 다음에 YM만 쿠다로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려주고, 얘는 X가 아니고 XM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거는 Y 해시 아니고 YM 해시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 자리에 얘를 넣어주고, Y 대신에 YM 이렇게 놓고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그 블락을 시킵시다. 이렇게 이제 블락 시키고, 이거를 돌릴 건데, 이게 지금 그 요렇게 설정을 하면은 500번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돌 때마다 업데이트가 계속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폭을 500번씩 돌릴 필요가 없어. 극단적으로 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만 이렇게 돌려보도록 아니 2번 정도만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네트워크 이제 X를 하면은 이게 이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네트워크는 쿠다에 있고 X는 지금 CPU에 있죠. 그렇지만 X를 이제 XM이 자꾸 GPU에 올라갔던 거잖아. 이것도 그 선택을 해야 돼. 네트워크를 쿠다로, 아니, 그러니까 CPU로 내릴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올릴 건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올리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미니 배치를 쓴 거니까,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CPU로 이렇게 내립시다. 그리고 X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0.5 트루 폴스가 되고, 얘하고 Y하고 똑같은지 보고, 그 다음에 플롯 만들고 평균치 하면은 에큐러시가 나오겠죠? 99야. 잘 나왔죠? 그렇죠? 여기도
보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OOPC라고 뭐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면 테스트에서 잘 맞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요거를 하고 싶어. 요거를 F폭이 끝났어요. F폭이 끝났는데 이 F폭별로 내가 트레인 애큐러시를 찍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찍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여기에서 CPU로 다시 내려.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네트워크를 GPU로 올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하면 쉽겠죠. 요렇게 하면 이제 쉬운데, 이거 말고 네트워크를 GPU로 유지를 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요거는 필요 없겠네. 이 코드로 수정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부분은 F폭이 지금 뭐 1, 2, 뭐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내가 트레인 애큐러시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트레인 애큐러시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계산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얘는 GPU에 있고 얘는 지금 CPU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얘는 그러니까 각각 요만큼 잘라서는 GPU에 올릴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저분한 짓을 합니다.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XM이라는 거는 저 포문을 돌려갖고 이제 그 쿠다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를 잠깐만 네트워크는 다시 이제 쿠다에 올려놓읍시다. 네트워크 투 쿠다. 이제 이 상태에서 X를 이제 건드리지 않고 GPU로 올리지 않고 저 트레인 애큐러시를 계산하려면은 XM은 지금 GPU에 있죠. 그렇죠? 네트워크 XM을 하면은 이게 이 16개이어야 될 텐데 이거 맨 마지막이라서 9개네요. 이 9개에 대한 뭔가 9개 옵저베이션에 대한 확률값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0.5보다 크면 나는 1이라고 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계산을 해줘. 이 9개만. 그 다음에 얘가 YM이랑 맞는지를 체크를 해줘요. 다 맞았네. 용케. 그 다음 플롯 민을 해줘. 그러면은 이 다 맞았으니까 1이잖아요. 근데 민을 하지 말고 썸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 분자에다가 뭐 이제 다 더한 걸 하고 분모에다가는 총개수로 나누면 평균 구하는 게 되잖아요. 그 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썸을 하고 그럼 굳이 그렇죠? 이거 나누기 9 이렇게 해도 평균 구한 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응용하면은 이 S에다가 0을 넣어놔 일단. 그 다음에 for XM YM in DL 그러면은 이제 XM을 쿠다로 이렇게 보내주고 YM도 쿠다로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이 하나의 미니 배치에서 다 맞은 게 몇 개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숫자잖아. 그 숫자를 계속 누적을 시켜요. 이렇게 S에다가. 그럼 이 포문이 끝나게 되면 S에는 12580개가 맞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총 몇 개 있지? 12665 있잖아요. 그러니까 S 나누기 12665 이렇게 하면은 애큐러시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디에 넣으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요 코드를 이제 쓸 건데 들여쓰기를 한번 해주고 이거를 ACC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해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F폭이 이제 끝났을 때는 한 98%니까 되게 잘 맞추죠. 왜냐하면 이제 그 16개씩 잘랐으니까 이게 한 F폭이 끝났다고 해서 한 번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숫자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게 되겠죠. 그래갖고 엄청 잘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게 뭔가 점점
그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랑 제외 그 본질적인 부분이랑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뭔가 최초의 직선 같은 거를 우리가 y에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로스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다. 로스를 계산하고 미분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말고 그냥 되게 짜증나는 것들 있잖아. 막 이거 네트워크 모두 바꿔주고 막 쓸데없이. 그다음에 그 뒤에 막 이것도 미리 배치 쓴다 그러면 또 머리 되게 아파지는데, 그거를 또 뭐는 GPU에 올리고 뭐는 CPU에 뭐 내리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려면은 되게 힘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뭔가 이제 본질적인 코드보다 이게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드랍아웃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 그 다음에 GPU에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거를 좀 처리하기 위한 코드, 그 다음에 또 그 미니 배치를 쓰는 코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이런 그 요게 이제 피팅을 하는 과정이잖아. 피팅을 하는 과정을 대신 요런 거를 코드를 짜주는 오브젝트를 이제 컴퓨터 공학과 쪽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트레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정의한 요런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를 넣고 그다음에 내가 뭐 배치 사이즈는 내가 얼마로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코딩하는 것들 있지. 그리고 네트워크에 뭐 그 드랍아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거 이제 평가할 때는 요런 거 이제 내려주고, 이런 건 이제 트레이너라는 애가 알아서 자동화로 다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것들은 여기에 뭐 애큐러시도 보고 싶고 뭐 밸리데이션에 있는 뭐 애큐러시도 보고 싶고 다른 것도 보고 싶어 하는 걸 옵션으로 쭉 넣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애가 있습니다. 예, 요게 그런 트레이너를 잘 쓰는 게 실전에서 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분석하면 실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요런 그 이 부수적인 코드들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이 트레이너가 있는 다른 패키지를 써야 함. 요런 게 많습니다. 연구를 할 때는 근본적으로 파이토치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학부 수준에서 할 때는 이런 다른 패키지를 써야 되고, 이거가 지금 가장 유명한 게 파이토치 라이트닝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도 트레이너 개념이 있고 허깅 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년에 기계학습 활용이라는 수업에서 이것만 계속했거든요. 거기에를 보면은 모델이랑 그 뭐 트레이너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맨날 했는데, 모델이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배치 사이즈랑 이런 거 옵션으로만 설정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런 그 뭐야 지저분한 뒤처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다 해줘서 이제 코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원리를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이제 되게 더럽게 짜려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짜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편의에 따라 갖고 뭐 트레인만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그때그때 간단한 코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못했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